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K리그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김천상무 충남 아산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김천상무는 리그 15승 3무 7패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전남에게 2대1로 패배를 기록했고 최근 2연승 기록 후 곧바로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전남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으며 경기 운영을 펼쳤지만 정정용 감독은 본인이 주도권을 잡으면 되려 성적이 잘 안 나는 유형인 편입니다. 결국 상대에게 2배가 넘는 슈팅을 허용했고 그 중에는 골로 연결될 확률이 높았던 빅찬스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김천의 경우 수비 라인이 공격 뎁스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가끔 발목을 잡는 김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8개의 슈팅 중 7개를 박스 안에서 기록하는 등 공격을 전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던 김천 상무인데 전남의 전술에 말리게 되며 패배한 것이 원인입니다. 한편 김천은 올 시즌 홈에서 8승 2무 2패 26득점 12실점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에서 8경기째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6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 시즌 김천 상무는 2연패를 기록한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었을 만큼 연패는 쉽게 하지 않는 모습이고 이번 경기 부상자로는 김동현, 김진규 외에 다른 부상자가 없고 원두재가 복귀하기에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 아산은 리그 8승 6무 10패로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산은 최근 3경기에서 모두 패배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단했던 코어와 수비력이 다시 돌아온 것이 팀 성적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물론 아산의 개인 능력은 국가대표급 선수가 질비한 김천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이고 전술만으로 김천의 공세를 막아내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아산이 한 골 아래로 실점을 억제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매 경기 멀티득점 이상을 헌납하며 현재 6경기 연속 김천을 상대로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산은 8월 들어 2주간의 휴식으로 인해서 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는 잡은 셈이라고 할 수 있고 체력적 부담감이 없는 점은 이점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김천과의 전력 격차를 메우기에는 힘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역대 6번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김천이 6승으로 모두 승리를 챙기며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태 치렀던 6경기에서 모두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승리를 기록했고 현재 김천의 공격력은 다시 한번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충분히 아산을 제압할 수 있는 전력을 지녔습니다. 김천은 별다른 부상자 없이 풀 전력으로 아산을 상대할 수 있고 리그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기에 이번 경기는 김천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김포 부산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김포는 리그 11승 9무 5패로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포는 직전 경기 충북 청주에게 0대1로 덜미를 잡히고 말며 순위 경쟁에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달라진 충북 청주의 수비진을 돌파하지 못하고 한 골 차이의 싸움에서 판정패를 당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코어 라인을 단단하게 구축한 팀을 상대로는 공격력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김포의 올 시즌 선전은 득점력보다는 오히려 수비 라인의 장점에서 오고 있다는 평가는 여전히 유효한 상인데 올 시즌 실점률이 매우 낮은 모습으로 14실점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윙백들도 공격적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중앙으로 움직이는 빈도가 높아 중앙만 잘 틀어 막는 방식으로 김포의 공격을 막아내는 팀이 늘어나고 있고 이번 상대인 부산도 비슷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이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보다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는 점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한편 김포는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은 4승 5무 3패 12득점 8실점으로 공수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점률이 낮은 만큼 수비적으로 운영하기에 득점력에서는 다른 팀들에 비해 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기복이 심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비슷한 전력을 가진 부산을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부산은 리그 12승 8무 5패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점 싸움을 하기 바쁜 와중에 직전 경기 이랜드에게 1대2로 덜미를 잡혀버리면서 무패 행진을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물론 상대의 개인 기량에 당하거나 롱패스 위주의 전술에 당하는 등 부산에게 다소 운이 따르지 않는 장면이 많기는 했는데 상대는 리그에서 상당한 부진을 보이던 이랜드였기 때문에 더욱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지난 경기 2실점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지난 경기 과정을 살펴보면 부산의 수비진이 약점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개인 기량이나 단순한 롱볼이 아니면 골을 넣지 못하도록 정확도를 줄여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부산의 공격의 부재가 매우 아쉬운데 4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득점도 상대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수가 큰 영향을 미쳤고 코어가 단단한 팀들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골을 넣기 어려워하는 기색이 강한 모습입니다. 한편 부산은 올 시즌 원정에서 6승 3무 3패 20득점 14실점을 기록하며 공수 균형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은 원정에서 상당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는가 하며 최근 원정 3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불안한 수비로 인해 4실점을 기록했고 득점은 2득점으로 수비와 공격 전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다행인 점은 팀에 특별한 부상자가 없이 김포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역대 7번의 맞대결에서는 3승 2무 2패로 김포가 조금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2번의 대결에서는 1승 1무로 김포가 패배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팀이 모두 수비와 코어가 단단한 팀들을 쉽게 공략하는 양상은 아니고 두 팀의 수비적인 플레이는 비슷한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라인을 내리고 상대 중앙 돌파를 막아내는 정석적인 방식으로 김포를 상대할 것이고 김포는 애초에 수비로 상위권에 등극한 팀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전력과 전술을 가진 두 팀이 이기고 최근 두 팀의 득점력을 고려해본다면 저득점 양상 속 김포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경남 성남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경남은 리그 11승 9무 5패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천에게 덜미를 잡히더니 지난 경기에서는 천안에게 1대1로 비기면서 승점을 한 점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월요일 연패는 끊어내기는 했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팀의 분위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보여준 경기라고 봐도 충분했습니다. 부천전과 선수 기용이 많이 바뀐 모습이었으나 공격적으로 성과를 크게 얻는 데는 실패했고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을 가진 상황에서의 과감성이 부족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7경기만 놓고 본다면 1승 3무 3패로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공격의 부재가 상당한 경남입니다. 시즌 초반에서 중반까지 보여주었던 공격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실점률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5승 3무 4패 18득점 18실점으로 그저 그런 모습인데 최근 홈 4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며 홈 4경기에서 단 1득점을 기록할 만큼 최악입니다. 직전 경기 천안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사실만 확인해 본다면 천안을 상대로 실점을 허용했고 득점 또한 단 1득점을 기록하며 경남이 시즌 최고의 부진을 겪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전히 부상 중인 이광선, 정현욱, 모재현 등이 이번 경기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로 여전히 전력 손실이 있는 경남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성남과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패배가 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남은 리그 7승 9무 9패로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남은 지난 경기에서 90분의 골을 허용하면서 승점 3점을 얻을 기회를 놓치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상위권 팀들에게 후반 실점으로 인해서 승점을 잃는 경우가 잦은데 지난 김천전 0대4 패배에서도 후반에만 3골을 허용하며 후반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전까지는 집중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후반전만 되면 체력적으로 페이스가 크게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수비가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생기고 상대에게 공간을 제법 쉽게 내주는 모습인데 올 시즌 수비적인 모습은 그닥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올 시즌 성남은 원정에서 3승 3무 5패 15득점 19실점으로 좋지 못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원정 2경기에서는 천안과 김천에게 연달아 패배를 했는데 2경기에서 나온 실점만 7실점으로 상당히 부진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남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팀들에게 공간 침투를 쉽게 내주는데 천안을 상대로도 공간을 쉽게 내주었고 특히 측면 부분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김천 상무와 대결에서 특히 성남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측면은 물론 공중볼 경합에서 상당히 밀렸습니다. 이번 경기 경남은 스피드를 활용해 성남을 어렵게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재 경남이 보여주는 공격력으로는 성남의 골망을 흔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편 성남도 이번 경기 특별한 이탈자와 부상자가 없기에 다행인 부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6승 3무로 경남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는 2대2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두 팀이 모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이 최근 후반이 되면 수비가 느슨해지면서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양상이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경남이 공격적인 페이스를 100% 투사하기는 어려워도 성남을 상대로 위협적인 모습은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4경기 부천 서울이랜드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부천은 리그 11승 6무 8패로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천은 기복이 좀 심한 모습인데 지난 경기에서 성남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확실하게 페이스를 상승세로 향하게 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격적인 부분에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최근에는 점유율을 내주고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습으로 나서자 공간을 많이 잡게 되면서 공격에서는 혈이 다소 뚫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복귀한 루페타가 최근 두 경기에서 한 골 1도움으로 페이스가 좋은 편으로 부천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심판의 콜이 성남 쪽으로 좀 기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골이 취소당하는 등 부천의 공격을 이끌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 두 골을 내주기는 했지만 앞서 언급했던 심판의 판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하고 해당 경기만 가지고 부천의 후방 안정감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천은 올 시즌 홈에서 6승 3무 3패 16득점 12실점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홈 3경기에서 1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 홈 경기에서는 경남을 상대로 루페타가 득점을 기록하며 팀에 다소 부진했던 득점력을 일깨워 주었고 루페타의 복귀가 부천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은 한지호 외 특별한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고 이번 경기 이랜드를 상대로 자신들이 구사하는 3-4-3 형태를 사용하며 공격에서 화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랜드는 리그 8승 5무 12패로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부산을 2대1로 이기면서 무승 행진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골을 만드는 과정에서 운이 상당히 따라주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골은 외국인 공격수가 메시 빙의를 한 듯한 개인 기량으로 홀로 만들어낸 골이었고 두 번째 골도 정교함보다는 롱볼로 직선적으로 뿌린 것이 잘 연결되면서 들어간 골이었습니다. 결국 코어가 단단한 부산을 전술적인 정교함과 안정성으로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따냈기에 전술적 부분이 통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부천도 코어 라인이 단단함에 속한 팀인데 이랜드는 이러한 부분을 풀어갈 전술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랜드는 올 시즌 원정에서 4승 3무 4패 12득점 16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최근 4경기에서는 2무 2패로 승리가 없으며 득점의 부재가 심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랜드는 해난과 곽성욱, 이재익, 반토안 등 부상자들이 경기를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번 원정 경기는 상승세를 향한 시동이 걸려있는 부천을 상대로 힘들어질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5승 3무 1패로 이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8경기 연속 부천은 이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챙기 못하고 있고 최근 4경기에서는 부천이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4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이랜드가 1대0, 2대0 무실점으로 승리를 챙길 만큼 부천을 상대로는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흐름 속에서도 부천을 만나면 곧바로 승리를 챙기는 등 이상할 만큼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천의 코어 라인의 불안정성을 논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는 역습으로 나서면서 페이스 자체도 꽤 좋은 상태입니다. 이랜드도 지난 경기 공격적으로 나서기는 했지만 정교한 전술적인 무브로 두 골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부천이 역대 전적을 무시하고 승리를 기록하며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8월 26일 K리그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